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우리 시장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뉴욕 증시가 반등한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상승 출발한 양시장이 수급이 좀 받쳐주지 않아서 현재는 주춤한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피 0.51% 상승한 2,991포인트, 코스닥은 0.77% 상승한 90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 장 초반에는 상승 종목이 대부분이었는데 현재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은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테슬라 급등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큰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IT 대장주 네이버와 카카오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네 종목의 레포트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서희경제TV 전문 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프 채팅방 검색창에 서희경제TV 주식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도 가능합니다. 서희경제TV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현 위원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상승폭은 둔화된 상태인데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데 좀 하락 마감하진 않겠죠? 변동성이 좀 커서 걱정이 좀 되는데요.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는. 네. 그리고 수급이 좋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계속 매도였지. 네. 누적으로 봐도 코로나 이후부터 봐도 외국인 쪽과 기관은 계속 매도였었어요.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수급이 좀 개선된다, 뭐 이런 뚜렷한 개선되는 흐름들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공매도 재개 시점 5월 달이 되겠죠. 외국인 네. 쪽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연기금 쪽에 있어서의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뭐 개선이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랐어요. 미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 좀 급등이 나와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없어요. 지금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저기 눈치를 다 봅니다. 지금 미국 선물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중국도 개장을 했는데 갭상승 출발하고 나니 상승폭을 조금 확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국채가 다시 또 지금 낙폭을 다 축소를 했어요. 보면 국채가 1% 가까이 좀 넘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낙폭을 다 축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니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지수도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슈들 때문에 움츠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이 좀 동시만기잖아요. 내일이 동시만기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도 반등에 있어서의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은 만기일 이후나 좀 돼서야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 흐름은 동시만기 이후에 좀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하채기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화상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채기 의원입니다. 하채기 의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미국 시장의 조금 훈풍을 좀 강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연기금 쪽에서도 코스피 쪽으로 한 252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 또 증권 쪽에서도 한 635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 쪽에서 도와주질 않네요. 그래서 요즘 기관을 비유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개기관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도움을 좀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뭐 미국 시장이 좀 올랐다고 해서 뭐
우리가 기대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근데 지금 국내 아시아 시장이 조금 이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도 방금 전까지도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플러스로 좀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플러스가 됐어도 지금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대만 같은 경우도 현재 한 0.39% 상승하면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 일본이라든가 대만, 중국 등 미국 시장의 그 훈풍을 좀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여기에서 이제 반등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기존에 이제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가 손수율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좀 반등 구간에서 잘 좀 대응을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내일 뭐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오히려 선물 옵션 만기일 또는 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시장이 또 좋게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 한화생명, 카카오인데요. 네, 문자 상담 하채경님께서 도와주실게요. 네, 박셀바이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기술 성장주로서 좀 상장을 좀 한 종목인데, 일단은 바이오 관련된 항암, 면역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세포 배양 쪽에서의 특허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이슈가 붙은 그런 부분인데, 하지만은 이게 주가가 좀 상장을 하고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면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올라간 그런 부분인데, 뭐 상장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게 28,000원 만 원대였던 게 뭐 29만 9천 원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급격하게 좀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체들에 보면은 HLB 쪽에서 약제가 나왔고, 또 이번 주에는 바이오넥스 쪽에서 악재가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신뢰도 이게 조금 무너지지 않고 있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박셀 바이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동안에 이제 많이 상승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종목도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12만 8천 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반등 나오는 이 자리에서 잠깐 들어가셔서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더 갈 줄 알았는데 가지 못하고 지금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이번 주간이라든가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에 오면은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의 그 투심이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전에 오면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다른 테마로 한번 접근해 보시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하나생명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보험사들 쪽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으면서 좀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험사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은행주들이 좀 올라왔던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조금 국채금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자, 매수가가 지금 보면은 3,484원으로 3,484원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은 좀 상승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000원대였던 종목이 3,660원 왔으니까 이제 배가 나왔죠. 이렇듯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또 그만큼 어떤 악재라든가 또 시장의 흐름에, 조정의 흐름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좀 연구를 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추세선으로 한번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고요. 자, 이 화면이 좀 보이신다고 하면은 이 저점과 이 저점을 맞추어서 선을 그으시면 이 추세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바로 이렇게 추세선을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탈을 하느냐, 각각이 되겠어요. 일단은 추세선 라인으로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추세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서서히 또 하방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선으로 제가 만들어낸 이 저점과 저점을 그어서 좀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3,700원 정도까지 한번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또 시장이 흔들렸을 때 또 충격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매수를 좀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카카오 요즘 뭐 완전히 우리 투자자분들 또는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인식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종목이 좀 되겠어요. 또 언론에서도 특히 뭐 주식 방송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쪽에서도 이 카카오 종목에 대해 좀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항상 과거에 이렇게 좀 봤을 때, 이 좀 시장에서 광풍이 불었던 종목들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분할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분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좀 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 회사의 실적이요.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평가가 높게 잡혀 있다. 그러니까 고평가로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시장이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들어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지만, 그 후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끝내고 밀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같이 동반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과 함께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46만 5천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47만 5천 원 정도 또는 47만 8천 원, 이 정도 선에서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오면 좀 정리를 좀 하시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박셀바이오 다음 주까지 반등 나온 매수가 왔을 때 정리하라는 의견 주셨고요. 한화생명 좀 많이 올라온 상태다. 일단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3,700원 잡아주셨습니다. 카카오는 흐름과 이 시장의 흐름은 시장과 같이 보는 게 좋다. 이 47만 5천원에서 47만 8천 정도 왔을 때 정리하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73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동양생명 매수가는 3,325원, 비중은 30%입니다. 현재 25% 정도 이득을 보고 계십니다. 2773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TV 보고 계시면은 TV 소리는 줄이시고 저희 통화로만 할게요. 예. 네. 자, 뭐 25%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축하드리고요. 동양생명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금리가 이제 상승해서 안정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장기로 봐야 되는데 좀 일시적이지 싶어가지고 지금 매도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좀 더 끌고 가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3,3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작년에 매수를 하신 거죠? 제가 지금 한 4년 전에 네. 지인의 추천으로 네. 샀다가 작년 한 7, 8경에 물타기를 좀 했습니다. 작년 7, 8월 달에? 예. 그렇게 해서 단가는 좀 낮춰진 거고, 예. 그럼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이 좀 길게 보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예. 배당은 좀 계속 받아오셨고요. 그렇죠. 배당은 계속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를 보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한 7%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좀 먼 미래의 얘기예요. 근데 예, 이제 그게 이 미국채 금리 10년물이 올라가면서 금리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생겼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어차피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면 은행주라든가 보험주들에게는 좋을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0%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나 작년 7월 달이나 8월 달에 추가 매수를 좀 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저는 좀 더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가장 적합 작년 7월 달, 8월 달에 추가 매수했던 물량 있잖아요. 예, 예, 그 부분들만 좀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좀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배당 받으세요. 뭐 7% 정도 거의 7%에 육박하거든요. 예. 그러면 굳이 그 매도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정비해리고 이런데 또 지지부진하게 또 안 가니까 안 빠지면 다행이죠. 안 빠지면 다행인데. 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네. 지금은 어차피 여기서 다이렉트로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찌됐든 빠졌다가 오랜 시간 좀 갖고 계셨잖아요. 그죠? 예, 예. 오랜 시간 갖고 있을 거고 그 부분들이 있을 거고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FOMC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는데 예. 거기에 있어서 뭔가 코멘트가 나오고 있을 때에 금리가 또 밀려버린다면 얘네들도 같이 밀릴 수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적합한 부분들은 싸게 샀어요. 그죠? 예. 작년 7월 달, 8월 달에 추가 매수까지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것만 챙겨 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배당 받으세요. 그냥 계속 가져가셔갖고. 아, 예, 그게 제일 알겠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금리라는 게 일부 뭐 잠깐 모멘텀이 있다가 또 사라질까 싶어서. 그러니까 아버님, 예. 그러니까 절반 추가 매수하신 물량 챙기시라고. 아, 예. 주가가 아버님 예.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갖고 계셨다가 지금까지 갖고 오셨어요. 그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아버님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그죠? 저도 올라갈 거라 네, 생각합니다. 올라갈 거예요. 예. 근데 단기간에 그럴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얘가 금리가 막 올라가진 않은 상태이니까 보험주 같은 경우도 막 올라가진 않겠죠. 네. 그죠? 지지부진할 거거나 박스 구간이거나 완만하게 상승을 하거나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아버님 지금 답답해 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추가 매수한 부분들만 챙겨놓고 나머지만 가져가셔야 했는데 아버님도 나도 그럴 거라 막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예. 또 말은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 예. 어찌됐든 간에 추가 매수했던 거는 일단 챙기는 거예요. 아버님. 일부 그리고- 수익은 챙기고 나머지 네, 부분 그걸 챙기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 은행 7% 금리 나오나요? 은행은 안 나오죠. 안 1% 나오잖아요. 최대한. 이거 7% 나오잖아요. 거의. 그죠? 예. 가져가시라고요. 배당 받으시고 나머지는. 음.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버님? 예, 알겠습니다. 네, 성취하시고요. 네, 동양생명 작년 7, 8월에 추가 매수한 부분을 챙겨주고 가자, 좀 더 가져가면서 배당을 받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3049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NHN 매수가는 69,400원, 비중은 10%, 현재 2%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3049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NHN 문의 주셨는데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실까요? 아, 지금 사고 나서 이거 물을 타서 이 가격인데 계속 네.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더 늘려야 될지 그냥 보유로만 하고 있을지.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네. 좀 매수를 하셨나요? 예, 7만 원 조금 넘을 때 해가지고 네네. 조금씩 아주 소량씩 샀다가 조금 더 사서 음. 가격이 이렇게 됐는데 네네.
계속 떨어지네요.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진 않았는데 네네. 계속 그냥 떨어진 추세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가져가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NHN이 뭐 나쁜 기업이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죠? 네네. 실적도 잘 나왔어요. 예. 꾸준하게 매출이나 실적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게 긍정적이에요. 예, 예. 그런 것 그렇다고 같아요. 지금 이 주식이 비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다만 이놈의 예. 회사가 배당을 안 주네요. 예. 배당이 이번에 이게 계속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저도 최근에 매수를 해가지고 배당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배당은 좀 없는 거고 자사주 좀 매입을 하는 거 같긴 하고요. 비중 10%에 69,000원대면 네네. 저는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보유만 할까요? 갖고 있는 거. 일단은 뭐 10% 비중이면 괜찮으니까 예. 지금은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네네.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더 사고 했다가 나중에 네네. 비중이 점점 커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그냥 그 상태로만 내버려 두셨다가 네. 뭔가 변화가 생길 때 거래량이 확 급증을 한다든가 네. 혹은 지수가 막 돌려 세워서 이제 바닥을 만들고 나서 돌아선다든가 네. 뭐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 오히려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가져가시고요. 네. 저는 8만 원대는 뭐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예, 예. 마시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가세요. 보유하고 더 늘리지는 말고. 네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NHN 지금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변화가 생길 때 추가 매수를 하자 이런 말씀까지 주셨네요.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풍산, 삼성 SDI, 코스모화학입니다. 네, 문자 상담 하채기원님께서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풍산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36,400원 매수가가 말씀하셨고, 비중은 30%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36,400원.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상승세 나왔을 때 특히 이제 구리 가격이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왔었고 거기에 맞춰서 풍산도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은 풍산 같은 경우는 뭐 방산주로서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동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구리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 이게 좀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쑥 올라오면은, 한 10% 정도, 또 20%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한 템포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갈 것 같지만은, 주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임계점에 올라오면은, 쉬어가는 것은 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좀 큰 악재 없이 좀 올라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60일선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일선을 잡고 손절 라인을 대응을 하시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4만 원까지 보고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SDI가 좀 되겠는데요. 지금 컴퓨터가 잠깐 멈춰가지고 다른 또 화면을 좀 바꿔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성 SDI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때문에 우선 좀 많이 좀 올라왔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좀 영향도 좀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일단은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면서 자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매수가가 68만 1,000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면은 자, 이 정도 좀 될 것 같아요. 68만 원 정도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자, 보면은,
컴퓨터가 자꾸 버벅거리는데, 자, 68만 원, 이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조금 각광 받으면서 좀 많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성장주라고 해도요. 또 쉬어갈 때는 또 쉬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성장주라 해도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동반 같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장 지금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힘이 약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반등이 한 7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70만 원에서 71만 원 정도 올라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70만 원에서 71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모화학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의 각광을 좀 받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좀 주가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2018년도에 33,000 정도 여기를 고점 찍고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고, 이제는 여기에서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 조정만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또 성장성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평가도 저평가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에서만 이긴다 하면은 반드시 수익을 좀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13,600원에 매수를 좀 하셨는데, 여기 상승한 부분, 이 부분에서 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중이 30%에서 제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드리고 싶어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30%니까 가지고 가시되 손절을 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 시간을 좀 투자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2만 원까지도 충분히 또 올라올 수도 있고, 또 2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하지 마시고, 시장 때문에 흔들렸지만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서 시간을 투자해보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 일단 기다려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61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삼성 SDI 반등이 나왔을 때 70만 원까지 오면 수익을 좀 챙기자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모화 시간을 좀 투자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2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972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두산중공업 매수가는 15,900원, 비중은 10%, 현재 32%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8972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산중공업 네. 좀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사고 난 뒤로부터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있다가 해야 되나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해봤습니다. 네, 추가 매수 궁금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예. 두산중공업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2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예, 그쯤 돼서 했어요. 유상증자 하는지도 모르셨고, 예, 맞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상당히 비싸게 사셨네요, 어머니. 예,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요. 예,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10%니까 예, 예.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이 왜 올라가는지는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럼 매수하신 이유는요, 어머니? 그냥 그때 한참 좋다고 하고 그래서 그냥 사봤어요. 좋다고 해서 예, 예. 뭐가 좋을까요, 얘가? 글쎄요.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머니. 예, 예. 그러면 많이 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나마 이제 10%를 갖고 계시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데, 예. 두산중공업, 두산그룹주들이 이제 구조조정도 끝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린 뉴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움직였던 그런 사항들인데 예. 지금 30%가 넘게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예. 추가 매수는 제 개인적으로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 하냐면 10,000원 밑에 있죠, 10,000원. 10,000원 밑으로는 안 떨어지던데요. 어머니 이렇게 빠질 줄 알았어요? 예? 주가가 이렇게 빠질 줄 알았냐고요. 아니, 그건 아닌데, 제가 이 추가 매수를 하려고 진작부터 노렸거든요. 노렸는데, 10,000원대 밑으로는 안 빠지고, 보통 지금 1,500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유, 다행이다. 이 생각하셔야죠. 예? 어머니, 더 이상 안 빠지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멘토님은 지금 10,000원 밑으로 빠지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 어머니 내기할까요, 저랑? 저랑 무슨 얘기를 해요? 내기할까요, 어머니? 빠지나 안 빠지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저도 빠질지 안 빠질지 몰라요.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머니 말씀대로 10,000원 밑으로 안 빠지잖아요. 예. 근데 그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저가가 한 12,000원 막 이래요. 예. 근데 이 저가를 깨고 나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예. 저점이 깨졌다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손절하는 그 물량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변동성을 활용해서 분할로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 거의 16,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셨을 거예요, 아마. 예, 맞아요. 그죠? 근데 예. 어찌됐든 간에 매수하자마자 계속 빠졌어. 예. 빠진 상황인데 거기다 유상증자 물량까지 추가 상승되면 추가 상장되면서 주가는 더 빠진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해버리게 되면 예. 이게 시간이 오래 계속 질질질 흘러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횡보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확 하고 나오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도 일단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노려보시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추가 매수를 할 때는 다 방향이 돌려 세웠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어차피 10%시니까 10,000원 밑으로 좀 노려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고 그 자리 때까지 저도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빠지고 이 자리대가 지지가 되고 있으면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10,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노려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예, 무슨 말인지 그러면 만약에 10,000원 밑으로 하게 되면 10,000원 밑으로 한 10% 정도를 더 매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평단가는 13,000원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13,000원 밑으로. 그러면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네, 두산중공업 보유하시되 추가 매수는 10,000원 밑에서 분할로 추가 매수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1065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빅히트 매수가는 25만 원, 비중은 30%고요. 현재 20%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1065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1065번님. 네. 자, 연결이 되는 동안에 그러면 먼저 좀 상담 좀 해볼까요? 예, 빅히트를 매수를 하셨어요. 네. 25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작년 10월 달에 상장을 했네요. 그러면 11, 12, 1, 2, 3, 4월 달 4월 중순 되면 일단 6개월 확약 물량이 좀 있네요. 그 부분들도 있고 25만 원짜리 대에서 매수를 좀 하셨어요. 30%를. 네. 아마 이게 단기적으로 좀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컨텐츠 쪽, 엔터 쪽에 있어서는 최근에 뭐 YG 엔터나 SM이나 주가의 흐름도 바닥을 치고서 좀 반등이 나와주는 건데 빅히트 엔터는 일단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전화 연결됐으니까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25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그냥 그게 좋다고 해서 매수했어요. 아, 좋다고 해서. 그럼 이게 예. 단기적으로 좀 보신 거죠? 예? 단기적으로 좀 보신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이렇게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손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셨고요? 뭐 손절도 해야 될만 하면은. 얼마에 손절하실 생각이셨어요? 그거는 그때 봐가면서 뭐 하지 뭐. 아, 그때 봐가면서. 예. 지금 30%시라 예. 추가 매수는 좀 힘드실 것 같고요, 아버님. 예. 이거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오래 걸려요. 예, 오래 걸릴 아. 수도 있어요, 아버님. 예. 그리고 이거 더 빠질 수도 있고요. 예. 이게 지금 아까 보니까 10월 달이니까 11, 12, 1, 2, 3, 4. 다음 달 예. 15일 경우면 보호예수 물량 또 풀려요, 아버님. 예.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데 잠깐만요. 이게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기는 하는데 6개월 차가 어느 정도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마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 요거는 아버님이 좀 체크를 직접 해보세요. 이게 누가 좋다고 해서 매수하셨어요? 그 증권사 직원들이요. 아, 증권사 직원들이. 그럼 그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요, 아버님. 예. 6개월 물량, 예. 보호예수 물량 얼마냐, 예. 이인가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신청 수량이 좀 있는 걸로 봐. 6개월 때 아마 추가로 나올 물량은 있을 거예요. 예. 추가로 나올 물량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올해 이제 빅히트 이게 단점이 빅히트 같은 경우는 굵직한 그룹이 있죠, 아버님? 예. 그게 누구죠, 그게? 예. 아세요, 그거? 빅히트에 소속돼 있는 가수? 모릅니다. 뭐요? 그럼 좋다고만 해서 사셨네? 이게 올해도 성장을 좀 할 거예요. 올해도 성장을 예. 할 건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 예.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만약에 이게 19만 원짜리대가 깨지면 예. 비중을 한 3분의 1만 좀 줄여놔 보세요. 예. 네, 3분의 1만 줄여놓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23만 원에서 한 24만 원? 예. 그 정도 반등이 나와도 일부 조금 줄여놔 주시고요. 예. 아시겠죠? 예. 지금 좀 가지고 가세요, 아버님. 그리고 이 대타로 괜찮은 게 있습니까? 이 대타로 괜찮은 거요? 예. 이따가 방송 끝나면은요. 예. 저기 하채기 위원이 무방해고 막 그럴 거예요. 시장 조언해주고 종목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얘기해주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 그거 일단 들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문자로 좀 보내주면 안 될까요? 예? 문자로 좀 보내주면. 문자? 예. 이거 계속 방송 시청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빅히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더 빠질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19만 원이 깨지면 3분의 1 정도 줄이고 반등 나와도 23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줄이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고 하채기 위원님의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더 많은 종목들 조언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요.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고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 솔라티브 필룩스입니다. 문제 상담 하채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코스모스 신소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양극재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 뭐 전기차 관련해서 또 뭐 MLCC 관련한 종목이 되겠는데, 현재 지금 매수가가 22,450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좀 매수가가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최근에 한 올라온 그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도 이제 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양극재에서 좀 많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눈에 가장 확 들어왔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위험한 게요. 특히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신 분들은요. 상승한 게 내 눈에 보였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때가 대체적으로 매수를 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내가 샀는데 꺾인다. 이렇게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4,000원대였던 종목이 23,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몇 배 지금 방송사 좀 나왔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테슬라가 어제 이제 20% 이상의 이제 급등세가 좀 나오면서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우난한 시장이 오늘 호재를 좀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경우도 현재 마이너스에 좀 되고 있으면서 그 영향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시장도 좀 좋지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좀 정리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좀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종목들, 그 많이 알려진 테마라든가 섹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중국 쪽도 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이제 성장주 테마들, 섹터들이 좀 잘 갔었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나왔었고, 뭐 중국의 테슬라라는 뭐 니오가 시장을 끌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중국의 그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했다가 지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여기서도 한번 문의가 좀 들어오셨는데, 일단은 여기서 바운드가 나오는 그 구간을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99,070원 정도, 9,970원 정도 부근에서 좀 바운드를 좀 찍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양봉이 되면서 뭐 11만 원까지 올라온다 하면은 11만 수정할게요. 11,500원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11,500원에서 또 거래량 동반해서 온다 하면은 또 12,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매수가가 13,000원이라고 하셨는데 12,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조금 정리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런 ETF 관련된 이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국내 시장에도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고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종목도 좀 장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에다가 지금 매수를 좀 하셨던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시장에서 국내외를 떠나서 계속해서 호재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여러분께서 매매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되면 이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관점에서 좀 조심하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필룩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매수가가 4,50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좀 되네요. 뭐 최근에 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필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좀 불고 있는 이 대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관련한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사회이사인 정대철 전 의원이 최근에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그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좀 사회이사로 있다 보니까는 조금 부각이 좀 될 것으로 좀 묶여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아직까지 뭐 주가는 가능은 좀 없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급등한 후에 다시 또 좀 내려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지금은 좀 보유를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관련된 코스피 종목이다 보니까 뭐 코스닥보다 좀 더 안전하게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삼보전자 쪽에서도 지분을 한 17%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아마 이게 부가 관련이 돼서 급등이 나온다 하면은 지금은 뭐 정치인 테마주들이 급등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9,000원까지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보시고 손절 라인은 이전에 이 지지 라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라인을 가격대를 좀 보시고 좀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드려서 한 3,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보시고 목표는 9,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반등 나오면 정리 의견 주셨고 2만 원대에서 정리하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12,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정리 의견 주셨고요. 필룩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9,000원까지 급등할 수도 있다 말씀해 주셨으면서 손절 라인은 3,500원 선으로 잡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92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삼성전자 매수가는 83,000원, 비중이 80%네요. 현재 2%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1192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4월 초쯤에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요. 아, 알겠어요. 현금 확보를 위해서 좀 전략 세워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자,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기로 쓰셔야 될 돈을 그냥 매수를 하셨네요. 네, 맞아요. 참 뭐라고 말씀드릴지 참 난해하네요, 이게. 네. 이거 다 파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 이게 나 한 달 있다가 돈 써야지 이런 거는 주식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네. 되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게 내일이 또 하필 4월 달에 한다고요? 네, 4월 초에는 현금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4월 1일쯤에요. 네. 참 이게 4월 그러면 한 2주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네. 좀 애매해요. 이게 만약에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무조건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여유라고 하시는 건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를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다음 달은 택도 없고요. 네. 최소 6개월, 1년 이상이죠. 아, 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일단. 네. 근데 이게 8만 원이 깼다가 움직일 수도 있고 지지를 했다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애매해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80% 저 비중을 다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2% 정도가 손실이신데 그러면 오늘도 이게 못 올라가 있던 부분들이기는 한데 자, 일단 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2주 안에 83,000원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2주 안에요? 네, 2주 안에 매수가 정도는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파세요. 뭐 수익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팔아야지 어떻게 해요. 아, 네. 8만 원이 깨지더라도 일단 다 팔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게 8만 원 안 깼으면 좋겠는데 네. 8만 원 안 끼고 그냥 여기서 확 8만 3천 원까지 딱 갔으면 좋겠는데 8만 3천 원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 없단 말이에요.
네. 얼마 없는 상황이라 참 이럴 때가 제가 참 난감하거든요. 사실 갖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이 날 건데 네. 이게 다음 달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써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2주 동안의 시간이 남아 있는 건데 원래 제 성향대로 하게 되면 그냥 매도예요. 지금부터 분할 네. 매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8만 원을 깰 수도 있지만 안 깰 수도 있어요. 주가의 흐름들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내일 또 동시만기예요. 네. 내일 동시만기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맞아요. 지금부터 한 2주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10%씩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매일 조금씩.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전 제일 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냥 오늘부터 조금씩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에 꼭 써야 되는 거니까.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삼성전자 오늘부터 조금씩 줄여 나가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전략 많이 세워주셨는데 하채기 위원님 오늘 오후에 방송이 끝나고 무료 방송 또 있다고요? 네, 이 시간 끝나고 바로 유튜브 라이브하고 그다음에 셀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을 좀 진행할 테니까요. 지금 시간이 좀 짧게 없어서 일단은 자세한 내용은 무방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이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